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기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결국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0.25%포인트를 인상한 데 이어서 연속으로 또 한 번 0.25%포인트 올리게 된 건데요. 이로써 연 기준금리 1.25%가 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된 건데요. 기준금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좀 그 이전으로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오른 만큼 이자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계좌 복구 나서야 할 때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계좌에 대한 고민,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어서 모이시죠. 오늘도 샘플러스 민경철 전문위원과 함께 오전장 분석은 물론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많은 시청 함께 해주세요. 자, 그리고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민경철 위원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비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도 민경철 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마다 훈남룩으로 찾아와주고 계신 우리 민 의원님과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고라니요. 저는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시장이 상황이 또 좋지 않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폭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양대 시장 모두 1%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의 하락세가 짙게 깔려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지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DMZ 평화공원 테마들만 좀 강하게 움직여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소식이 나오면서 비무장지대 인근에 대규모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만 지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 흐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위원님, 오늘 오전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전장에서 마음이 좀 속상합니다. 하지만 조금 이제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미국 증시가 나스닥 지수가 고가에서 저점까지 마이너스 3% 이상의 낙폭을 전일자 보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아침을 저점으로 해서 낙폭을 조금은 줄여가고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오미크론, 델타크론, 금리 인상, 테이퍼링, 조기 긴축 이런 제 마음인데 이러면 안 되지만 그런 이제 미국 연준 이제 파월 의장님뿐만 아니라 그 각 주마다 이제 연방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연방은행 총재분들의 입을 다 꼬매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발언할 때마다 지수가 빠지니까 사실은 이제 가만히만 있어 주셨으면 이제 그런 좀 마음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이거는 좀 이게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다, 그냥 제 마음이다 정도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제 연은 총재가 이제 또 그렇게 또 금리 인상 3-4번 정도 진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계획이 3번인데. 물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거를 잡기 위해서 4번까지도 늘릴 수 있다라고 좀 발언을 한 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또 기술주의의 낙폭이 굉장히 확대됐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설왕설래할 겁니다. 계속 금리 인상 누가 말할 때마다 굳이 정부에서 말을 안 하더라도 미국은 각 연방 주가 있거든요. 그 주의 은행 총재가 그냥 각자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들의 주장이에요. 의견입니다. 근데 그런 의견들의 글로벌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급등락이 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좀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늘 시장 굉장히 또 마음 아프다. 그냥 그런 특별한 발언만 없었다면 상승했던 나스닥 지수가 그냥 보합권 정도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좀 급락이 마무리됐고 우리에 따라서 우리 증시 좀 파장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에 사실상 지금 증시를 이끌 만한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이슈들이 딱히 없어요. 지금 명확한 것은 LG 에너지솔루션 다다음 주에 상장한다. 다음 주에 일반 투자자들 대상으로 공모 진행한다. 라는 청약 진행한다라는 부분이고 그에 플러스 같은 결로서 애플카, 부품, LG 그룹을 필두로 이제 협력을 우리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풍문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이번 주 지수가 빠지든 오르든 2차전지 배터리 이런 2차전지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좀 많이 좀 수급을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2020년도를 이끌었던 우리 바이오 관련주들 오늘 하락률 상위 좀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빠지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낙폭을 가장 많이 키우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오 섹터입니다. 2차전지 이런 쪽으로만 수급이 몰려가기 때문에 지수가 빠져서 많은 종목들이 빠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바이오 관련주들이 전방위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오 관련주들 실적 안 좋은데 곧 있으면 3월달 감사보고서 시즌도 있고 이거 자칫 잘못해서 감사 의견 잘못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테마는 돌고 돌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주 지금은 떨어지고 있지만 언젠가 다시 한번 또 바이오 관련주들 상승턴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좀 예언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지금은 그리고 다다음 주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모멘텀과 애플카 이슈가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가 고가에서 이제 차익 실현 떨어지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모멘텀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평생 될까요? 아니거든요. 다다음 주에 상장되면 시장의 수급이 관련주를 공략할 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을 공략하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되기 전에는 관련주의 수급이 몰렸던 것이 전부 다 상장된 이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몰려가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단기 급등하고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면 우리 공모주 작년, 재작년 많이 경험하셨죠. 상장하면 따상에 상한가 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대폭락이 나옵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에 대한 모멘텀이 소멸되었을 때 과연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 어떤 종목군들이 반등할 것인가.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슈 때 많이 빠진 섹터 혹은 바닥에 위치한 섹터, 과매도 구간에 위치한 섹터 이미 폭등한 거 몇백 프로 폭등한 거를 더 끌어올리는 것보다 지금 폭락해서 바닥에 있는 것을 잘 이슈 붙여서 들어올리는 것이 더욱더 수월하다는 관점에서 지금은 2차전지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강세입니다. 애플카 관련주들이 강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대한 관련주들, LG 그룹주들, LG와 뭔가 부품을 조달한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이 강세인데 앞으로 다다음 주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된 이후에는 다시 지금 오늘 하락폭 크게 가지고 있는 바이오 관련주들에도 좀 수급이 크게 들어올 것으로 좀 전망한다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요. 현우산업이라는 애플카 관련주가 있습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 제가 매매 시그널 통해서도 브리핑을 드렸는데 사실 이 종목은 오늘 아침에 매매 시그널 통해서 제가 이거 8,000원까지는 도달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확하게 8,000원 도달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엊그제 제가 네일의 붐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네일의 붐에서 거리대금 터지면서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는 모습 확인해서 여기서 대시세 초입입니다. 브리핑 드리고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플러스 22% 급등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오늘 이제 아침에 매매 시그널 때 제가 매매 시그널을 9시 15분 정도 했거든요. 이때 제가 이거를 8,000원까지는 간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복기를 해보면 직전에 이 종목이 계속 이 8,000원 구간을 저항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차익 실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뚫어낸다면 새로운 역사가 써 내려갈 수 있지만 일단은 막대한 거리대금이 수반되면서 이렇게 상한가 이후에 장대양봉으로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이 8,000원 구간을 돌파할지 돌파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3,000원까지 터치를 할 거고 여기서 윗골이 달리면 차익 실현 관점으로 여기서 8,000원을 강하게 거리대금 수반하면서 뚫어낸다면 이것은 목표가 9,000원, 만원, 13,000원까지도 추가 새로운 역사가 써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다. 그 모멘텀은
애플카,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모멘텀으로 지수 빠지더라도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몰린다는 것의 의미는 자, 저항 구간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돌파하는 것의 의미는 더욱더 주가를 더 위로 상방을 바라보고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이기 때문에 자, 오늘장 이 8,000원 구간 저항받고 차익 실현 떨어지면 비중 조절의 관점으로 8,000원 구간 종가상 돌파하고 치고 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위로 9,000원, 만원, 13,000원까지 좀 바라보는 형태로 좀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찌됐건 지금 애플카,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부 다 지금 신고가 돌파 시도하거나 돌파했거나 아니면은 돌파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고가에서 차익 실현 빵 떨어져야 반대편에 있는 종목군들이 다시 테마를 형성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에서 현우산업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 진행하시고 오히려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 교체해서 바닥에서 다시 상승 시세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전장 흐름과 함께 현우산업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일부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 상황입니다. 자, 오전장 흐름 먼저 좀 짚어봤고요. 자, 우리 민경철 위원님과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자, 어서 전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또 역시나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저희 신청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로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025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삼진제약 들고 계시네요. 27,000원에 35%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 자, 오늘 제약 바이오주 다 지금 좀 힘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진제약 현재가 25,4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좀 손실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위원님, 삼진제약 좀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일단 시청자분께서 이제 매수하신 이제 27,000원에 대한 구간이 이 종목의 단기 박스권 이제 상단 영역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의 이제 단기 박스권 하단 구간이 23,000원에서 24,000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이 24,000원, 23,000원대까지 빠지기만 했을 때 매수를 하신다면 반복적으로 수익권의 수익권의 이제 행복 실현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 27,000원에서 우리 28,000원 구간 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고가에서는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1년 넘는 기간 동안 자 23,000원, 24,000원 매수하면 27,000원까지는 갑니다. 근데 27,000원에서는 자 계속해서 오버슈팅이 나오더라도 차익 실현 떨어지고 차익 실현 떨어지고 차익 실현 떨어지는 뭔가 한계점에 부딪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자 이게 정말 이제 큰 그림을 보고 그러니까 정말 중장기적으로 보고 자, 여기 있는 매물을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땅 뚫어내면서 대시세가 분출될 것이다 라고 베팅을 한다면 자, 27,000원이 큰 그림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가 대시세 초입이 될 수 있어요.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돌파를 한다면. 하지만 자, 지금 2011년도 자, 1월 달부터 지금까지 13개월 동안 자, 이렇게 박스권 구간이 1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단언컨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2중 바닥과 3중 바닥과 4중 바닥과 앞으로 조정을 받게 된다면 23,000원 손절 잡고 22,000원 손절 잡고 24,000원 부근 혹은 밑으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시청자분께서는 여기서 공략을 하셨어요. 27,000원. 여기는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기보다는 박스권 상단에서 분할 매도 진행하기 좋은 구간에 추격 매수를 진행하셨고 비중도 35%로 굉장히 크신 상황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평단가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저는 비중 5% 남기고 비중 30% 물량 본전에 물량 하시는 걸 좀 권고드리도록 하고요. 정리했으면 그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던가 아니면 우리 삼진제약이라는 종목이 다시 한번 23,000원, 24,000원까지 빠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매수하기 좋은 박앤세일 구간이 오면 거기서 싸게 사서 다시 27,0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30% 비중을 23,000원, 24,000원에 샀으면 평단가가 24,000원에 수렴을 하겠죠. 그러면 27,000원까지 올라가면 10%가 수익입니다. 근데 이런 그 기술적 구간들이 자, 1년에 몇 번 왔죠?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왔습니다. 대략적으로 자 12개월 나누기 4를 하면은 자 3개월마다 이 27,000원을 도달을 해요. 시청자분께서 자 맥시멈 3개월 정도 지금 1월 달이니까 한 4월 달까지는 내가 본전권 올 수 있겠다. 본전 오면 나는 비중 5% 남기고 다 본전권 정리를 하고 더 올라가면 28,000원까지 수익 실현하시고 차익 실현 떨어져서 다시 빠지면 이 바닥에서 다시 물량을 확보하는 전략. 어차피 똑같은 종목을 거래하더라도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삼진제약 좋은 회사예요. 개보린 아시나요? 알죠. 개보린 자 정말 뭐 우리나라 뭐 유명한 이제 제품인데 자, 개보린 만드는 회사예요. 실적도 바이오 종목들 치고 굉장히 견고합니다. 왜 견고할까요? 개보린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제품들 약국에 판매가 되고 있다. 신약 개발 업체가 아닙니다. 신약 개발 업체는 말 그대로 뭐 아니면 도예요. 계속 자금을 쏟아 부어야 되고. 연구비, 인건비, 임대료 다 돈은 들어가는데 그 임상 성공하기 전까지 매출이 있나요? 매출 없죠. 없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여러 가지 임상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싶겠죠, 당연히. 만들어내고 싶지만 그게 마음처럼 됩니까? 정말 천운이 따라줘서 행운의 여신이 뭔가 강림을 해야 정말 100개 임상 중에 실제 성공될 가능성이 6%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00번 도전해야 6번 미만으로 성공을 하는 건데 그런 회사들은 리스크가 클 수 있죠. 3상까지 진행했는데 만약에 결과 도출 못한다. 만약에 임상 실패한다. 성공 못한다. 그러면 오히려 주가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동사. 자, 연결재무제표 보겠습니다. 자, 동사가 연결재무제표가 없네요. 요약재무제표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자, 연간 실적을 보시면 2001년도 600억도 안 되는 이제 매출을 기록했었는데 작년 결산 기준 2,400억까지 자, 20년 동안 전국에 있는 약국에다가 개보린 등의 그런 약품들을 제약을 팔면서 매년 수백억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합니다. 회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아져요. 왜 좋아질까요? 왜 좋아질까요? 왜 좋아지는 거죠? 계속 영업이익을 내니까. 이거 단돈 이거 400억이 이거 삼진제약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3,500억짜리가 400억밖에 영업이익을 못 내나 할 수 있지만 자 매년 몇백억입니다. 매년 400억, 400억, 500억, 400억, 300억, 400억 자 이렇게 10년 벌면은 회사 시가총액만큼의 영업이익이 쌓이는 거거든요. 지금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 가치도 있는데 여기에 앞으로 매년 몇백억씩 회사가 기업 가치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아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야기하셨던 자, 이 27,000원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대시세 초입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큰 그림에서는. 이게 지금 10년 동안 계속 영업이익 내는데 앞으로 못 낼까요? 앞으로 개보린이 실적을 못 낼까요? 갑자기 엄청난 경쟁자가 생긴다면 뭐 갑자기 막 뭐 개보린에 무슨 뭐 발암 물질이 뭐 있었다. 이런 뭔가 초대형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제약사 이미 영업망이 다 전국의 약국들에 다 퍼져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매출이 제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매출은 앞으로도 계속 견고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 22,000원 손절 잡고 23,000원, 24,000원 구간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고 시청자분 평단 오면은 비중 덜어내시고 나중에 또 빠지면은 또 공략해서 또 수익 내고 반복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기 좋은 종목이다라는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삼진제약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일단은 조금 잡았던 시점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22,000원 선을 손절 대응하는 라인으로 잡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오히려 23,000원, 24,000원 구간대가 왔을 때는 조금 더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평단가 부근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때는 좀 비중 덜어내면서 이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삼진제약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상당히 밝으신데 어떤 종목 지금 궁금하신가요? 예, 삼성 엔지니어링 네. 22,000원에 10%. 22,000원에 10%. 목소리가 밝으신 이유가 있네요.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수익을 좀 보고 계시네요. 현재가가 23,550원입니다. 자, 네.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 이익 실현을 할까? 조금 더 보유해 볼까? 이게 궁금하신 걸까요?
네네. 근데 이거 산지가 좀 됐는데 28,000원까지 갔는데도 안 팔아먹고 이따가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아, 그래서 매도를 잘 못해가지고 음. 상담 드려보는 건데요. 자, 이 부분은 또 우리 민 의원님이 네. 아주 명쾌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죠. 자, 어떻게 해볼까요? 시청자님 진짜 죄송한데 네, 제가 1분만 잠깐만 딴 얘기 좀 하고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자, 일단 우리 지금 이제 노랑톡에서 제가 이제 로스웰 종목을 오늘 아침에 이제 빠졌을 때 이제 490원 구간에서 이거는 자, 공략 다시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장중에 실시간으로 12%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우리 가족분들 지금 제시해드린 목표가 영역대까지 수익과 행복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방송 끝나고 바로 추가 대응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문의하셨던 종목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돌아와서 자, 얼마에 매도해야 되는지가 아까 궁금하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미 대시세 분출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정말 크게 수익이 나려면은 이게 폭락해서 아무도 안 할 때 바닥에서 공포의 구간을 사가지고 여기서 스윙 중장기를 해야 됩니다. 그랬다면 주가 7,000원에서 4배의 수익이 났었는데 지금은 조금은 이 상단 박스권 구간이에요. 자, 올라봤자 얼마? 28,000원. 떨어지면 2만 원. 자,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내가 기대 수익이 크지 않은 구간입니다. 사실 정말 기대 수익이 큰 구간은 과매도 구간이거든요. 폭락장이 와서 혹은 개별 종목의 악재로 주가가 무너졌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회사가 망하는 이슈가 아니니까 오히려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큰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의 구간은 그냥 수익권 이제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절반 저는 매도 진행하시는 걸 권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이 자, 일단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자, 2만 원 부근이라고 이제 브리핑을 드렸는데 자, 2만 원 부근이 왜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냐? 자, 과거에 돌파하지 못했던 이 구간들이 있습니다. 작년 5월 달까지만 해도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자, 19,900원, 2만 원 구간을 계속 돌파를 못했어요. 근데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뚫어낸 시점부터는 이 2만 원이 저항 구간이 아니라 자, 지지 구간으로 바뀌는 마법 같은 일이 발생됩니다. 자, 그동안의 한계점, 인간의 한계는 없다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 어느 분야에서는 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일단은 뭐 한계 없다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한계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다가도 그게 막 바뀌어요. 정말 여자의 마음은 갈대인데 주식의 주가의 마음도 갈대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여기를 돌파 못하는 저항이었는데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내자 여기가 바로 지지 구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명확해요. 자, 2만 원까지 빠졌을 때가 여기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 근데 주식은 100%가 없죠. 2만 원까지 빠져도 이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님? 하락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지지를 해줘야 되는 구간을 이탈한다는 것의 의미는 사고가 났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한 건 사고입니다. 이것도 지지선을 이탈하면 안 되는데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야 되는 중요한 구간에서 그 구간을 지지 못 해준다는 거는 사고예요. 중앙선 침범 같은 느낌입니다. 중앙선 침범하면 사고 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지지선을 이탈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는 나는 관점에서 이 종목의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이 종목은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25,000원과 28,000원 구간이 매도하기 좋은 구간,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19,000원, 마이너스 5% 손절 잡고 2만 원 부근까지 빠졌을 때가 여기가 다시 공략하기 좋은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시청자분께서 절반 매도를 진행하셔서 수익을 챙기면 나머지 5% 비중은 지켜보는 겁니다. 어차피 수익 챙겼고 나머지 비중은 나의 평단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목표가 28,000원까지 분할 매도. 28,000원까지 올라가지 않고 빠지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네. 2만 원. 네, 시청자님. 매도해야지. 아, 네, 매도해야죠. 근데 이제 분할 매도로 이제 수익을 저는 챙기셔라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이 종목에 이제 다시 공략하는 시점은 2만 원까지 빠졌을 때 그때 다시 저가 매수 기회 노려보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자, 바닥에서 아직 기는 종목들, 고개를 못 들고 있는 종목들, 발바닥에 위치한 종목들로 크게 시세를 노려보시거나 자, 이렇게 한계점을 보이다가 자, 이러한 매물 구간을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내는 그 시점에
제가 이제 내일의 붐에서 강조해드리는 구간들이 자, 바로 이제 대시세 초입의 구간들을 강조해드립니다. 자, 과거에 돌파하지 못했던 이러한 저항 구간들을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자, 뚫어내는 시점부터 자, 이 구간을 체킹해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자, 직전에 이 고가 라인들을 딱 뚫어내는 시점부터 주가가 자, 15,000원에서 28,000원까지 자, 이렇게 단기간에 한두 달 동안 거의 90%의 시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식을 어디서 매수해야 될 것인가? 바닥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대시세 초입에서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셔야 되는데 지금의 구간은 상대적으로 회사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대응 전략을 세워드린다면 28,000원까지 분할 매도 치고 나중에 2만 원에서는 단타 그리고 스윙 중장기는 바닥에서 좀 진행하시는 걸 공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삼성 엔지니어링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수익 보고 계신데 오늘 좀 들고 계신 물량 절반 매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남은 5% 비중은 28,000원 선까지 분할 매도하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봤고요. 지금 전화 연결 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실까요? HAB 생명과학인데요. 네. 요걸 지금 내놔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가야 되나. 자, 그러면 얼마에 매수하셔서 비중 얼마나 들고 계실까요? 저 14,850원에 50%. 14,850원에 850원. 1,850원에 50%요. 50% 비중이요. 아, 지금 HLB 생명과학이 13,8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를 조금 더 들고 가 볼까? 아니면 지금 정리를 할까? 이게 궁금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자, 위원님, 이거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 HLB 관련된 이제 그룹주들이 사실은 리보세나릭 이제 간암 치료제나 이런 부분들이 미국 임상 3상 성공했어요. 성공했는데 왜 매출이 안 나올 거예요? 글쎄요. 왜 이게 그러죠? 판매 허가가 떨어져 있어요. 미국 식약처에서. 근데 그 식약처에서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팬데믹이니까 그런 바이오 의약품들에 대한 판매 허가가 계속 딜레이 됩니다. 예상됐던 시점은 작년에 임상 3상 성공했고 이거를 빠르게 의약품으로 만들어서 회사가 매출을 내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코로나 백신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해주는데 이런 것들은 안 해줍니다. 우선순위가 코로나 관련된 물질들에 그러니까 인력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HLB가 만든 우리 리보세나리 3상 성공했죠. 이게 2020년도에 성공한 걸로 압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HLB 생명과학 차트인데 이거는 HLB랑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HLB. 자, HLB랑 좀 같이 보면은 자, 우리 진양권 회장님이 이제 대표이사로 있고 대주주로 있는 우리 HLB가 자, 이렇게 차트 좀 확대해서 보시면 자, 이게 지금 가격이 바뀌었어요. 무상증자 해가지고 원래는 2만 원짜리가 18만 원까지 간 거였는데 지금은 표기가 9,000원에서 9만 원까지 10배가 올랐습니다. 이때 모멘텀 뭐였죠? 리보세나리 임상 3상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3상 성공했는데 주가는 자, 결과 발표되기 전까지는 올라가다가 성공했는데도 주가는 9만 원에서 지금 저점 영역대 자, 27,000원까지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자, 이거 갑자기 이게 돋보기가 생겼네요. 이거 왜 이러지? 자, 이거 돋보기는 필요가 없는데 자, 이거 좀 내려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제 9만 원 구간이 자, 어찌됐건 이제 3분의 1 토막 정도 HLB 기준으로 조정을 받은 자, 어떻게 보면은 매수하기 좋은 과매도 구간까지 빠진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제 앞서 오프닝에서 좀 브리핑을 드렸다시피 2차전지,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일경에 대한 기관들 자금이 몰렸다. 다음 주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청약을 진행할 예정인데 시장에 대한 그런 투자자들의 관심이 HLB나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지금 애플카, LG 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소재 부품 장비주들로 지수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단기적인 투기적인 수급들이 다 빨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 HLB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개별 종목의 악재라기보다는 첫 번째 지수가 빠지고 있어서 두 번째 우리 2차전지 관련된 쪽으로 수급이 다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섹터들의 수급이 좀 부진하다. 하지만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이 다다음 주거든요, 시청자님.
예. 그러면 다다음 주에는 이 모멘텀이 소멸된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그럼 소멸되면은 또 다른 어떤 테마가 움직일까요? 그건 알 수 없죠. 2월달, 3월달 어떤 테마가 또 광풍을 일으킬지는 모르는데 사실 우리 테마는 돌고 돕니다. 우리 HLB나 제약바이오 종목들 2020년도, 19년도에 광풍을 한번 일으켰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박스권 등락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구간은 일봉상 저점이냐 고점이냐를 판단했을 때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수 진행하기 좋은 일봉상 추세 하단,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2중 바닥, 3중 바닥, 4중 바닥을 만든 즉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 10,000만 불짜리 매수점을 다진 구간이에요. 자, HLB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과거에 3만 원까지 빠졌지만 주가가 6만 원까지 단기 80% 폭등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또다시 3만 원까지 빠졌지만 또다시 6만 8천 원까지 단기간에 100% 상승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3만 원 구간이 매도해야 되는 구간인가? 매수해야 되는 구간인가? 두 개 중에 하나를 판단한다면 저는 오히려 빠졌을 때가 이 종목의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관점이고요. LG 에너솔루션 상장 모멘텀 소멸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IPO 관련주들 뭐 따상하든 상한가 2번 치든 결과적으로는 폭등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고가의 2차전지 관련주들 차익 실현 떨어지면은 바닥에 위치해 있는 바이오 관련주들이 상승 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HLB 기준으로 자, 임상 3상 성공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판매허가 신청, 뭐 NDA라고 하는데 자, 이 판매허가 신청이 자, 2020년도 연말, 2021년도 중에는 될 거라는 기대감 가지고 반복적으로 시세가 나왔던 구간이 6만 원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거 지금 10%가 안 됐습니다.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게 암이 아니라 지금은 코로나인데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거 빨리 허가 신청해 줘야 되는데 그것보다 다 이제 코로나 치료제, 백신 이런 쪽으로 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간상 HLB 우리나라 기업인가요? 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죠. 네. 미국 기업인가요? 우리나라 기업이죠. 아니,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아니죠. 우리나라 기업이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미국 제약사들이 백신, 치료제 만드는 거 검토해서 그거를 긴급 사용 승인 떨어지는데 영순이고 우리나라 기업도 아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기업도 아닌 기업이 판매허가 신청한 거는 뒷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미국의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회사가 임상 실패한 게 아니기 때문에 판매허가 되면 그러니까 매출이 나올 거다. 그리고 실제로 HLB가 중국의 간암, 폐암 실제 매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국 쪽으로 암을 치료하는 것에 대한 바이오 의약품 매출액이 매년 성장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장도 코로나 팬데믹 현상 이후에 어찌됐건 이 뭐 치료제 뭐 게임 체인저로 되든 이제 코로나 이슈가 종결되면 순차적으로 미국 기업들부터 승인해주다가 외국 기업들 해주다가 보면은 한국 기업도 해주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건 회사 잘못이라기보다는 코로나라는 위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런 우선순위가 외국 기업들 판매허가 해주는 것보다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백신 이런 쪽으로 긴급 사용 승인 계속 검토하다 보니까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바닥에서 다시 바이오 턴이 왔을 때 또다시 판매허가 신청에 대한 모멘텀이 불거졌을 때 근데 HLB 기준으로 6만 원까지는 시세 분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 2019년도 10월 달부터 지금 1년,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25개월인데 자, 여기 고점 6만 원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왔거든요. 25개월 나누기 3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8개월마다 한 번씩 우리 6만 원까지는 도달한다라는 평균 기간 조정의 그 기간을 좀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6만 원까지 간다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1월 달이니까 9월 달까지는 좀 기간 보유하셔서 우리 추석 연휴 전까지는 기간 보유하셔서 HLB 기준으로 뭐 이제 판매허가 신청에 대한 기대감 다시 높아지고 매출 나올 것이다. 미국 시장 열린다라는 모멘텀이 부각될 때 HLB 기준 6만 원까지 올라오면 HLB 계열사들 다 HLB를 추종해서 기술적 반등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의 종목이 HLB 생명과학인데 자, HLB가 차트랑 똑같죠. 자, 이것도 차트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 종목이 매수하기 좋은 구간 어딘가요? 자, 계속 과거의 상승분을 자, 반납한 저점과 2중 바닥과 3중 바닥과 4중 바닥, 5중 바닥을 다지고 반복적으로 주가가 자, 16,000원에서 22,000원까지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것도 똑같이 2년이에요. 25개월 나누기. 자, 여기 고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의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5. 그러면은 이거는 대략적으로 5개월마다 한 번씩은 자 16,000원까지는 좀 시세를 나온다. 시청자분의 평단가가 15,000원이면요. 이거는 자 밑으로 제가 7,500원. 여기는 진짜 마지노선이에요. 이 주식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 깨지 않고 이중바닥, 삼중바닥을 다졌는데 여기를 깨는 거는 사고입니다. 깨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7,500원이고 이제 시청자분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제가 뭐 권고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자 5개월 정도 올해 6월 달까지 이제 제 생일이 있는 이제 6월 달까지 우리 시청자분이 기간 보유를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이제 16,000원까지는 일단은 좀 바라보셔도 좋다. 실제로 자 23,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다가 지금 주가가 자 11,700원까지 거의 반토막 가까이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 정고점까지 간다라고는 이야기 못 드려요. 근데 5개월마다 이제 계속해서 16,000원까지는 터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수익권에서 비중 덜어내시고 저는 이제 비중 50%는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중 뭐 3분의 2 이상은 65% 이상, 그러니까 비중 5에서 15%만 남기고 나머지 비중 35에서 45%는 자 16,000원까지 비중 덜어내고 나머지 비중으로 위로 추가 시세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거래대금 터지면서 올라갔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 본전 오면 탈출해야 된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매물이 굉장히 두터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16,000원 구간이 단기 저항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다수 비중 물량 정리하신 다음에 신규 매수는 어디서? 여기 자 9,700원에서 7,500원까지 빠지는 거 기다렸다가 빠졌을 때 저가에 혹혹 분할 매수 잘 진행해서 다시 올라갈 때 네, 또 분할 매도 진행하는 형태로 좀 매매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대략적으로 기간적인 부분에서는 5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근데 회사 임상 성공했어요. 이거 코로나 이렇게 어느 정도 완화되면은 매출 나올 겁니다. 네, 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마지노선 7,500원 이탈하지 않을 시 16,000원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HLB 생명과학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일단 이 지금 리보세라닙의 판매 허가가 관건이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자 그래도 16,000원 선까지는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고 계셨던 비중이 꽤 컸죠. 50%나 됐는데, 자 16,000원 선 왔을 때 지금 들고 계신 비중의 3분의 2 정도 정리해 보시는 방법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7,500원 선 이 손절가는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 같이 받아봤고요.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 들어와 있습니다. 2798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롯데지주 들고 계시네요. 롯데지주 35,000원에 20% 비중으로 들고 계세요. 자, 롯데지주도 지금 손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가가 28,750원입니다. 아, 롯데지주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궁금해지는데, 위원님 지금 롯데지주가 연일 계속해서 좀 파란불을 켜고 있어요. 네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롯데지주는 대표적인 뭐죠? 우리 사드 피해주입니다. 네, 2016년도 당시에 이제 차트를 볼게요. 자, 2016년도. 자, 2016년도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롯데 이제 그룹주들의 보복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뭐 제 기억에는 정확한 거는 이제 네이버 뉴스 기사 찾아보셔야겠는데 사드 배치할 때 롯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이제 그 사드 배치하는데 조금 지원해줬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사드 배치하지 말라고 했는데 감히 롯데라는 기업이 부지를 제공해줘서 거기다가 사드 배치를 한다고? 롯데도 너네 보이콧이야. 너네 우리 중국에서 사업 못하게 해줄 거야. 라는 중국 정부의 그런 사드 보복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직격탄으로 인해서 2016년도까지만 해도 소비주, 유통주, 롯데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롯데가 중국 쪽으로 사업을 확대하던 과정이었어요. 롯데 뭐 하이마트 뭐 여러 가지 이제 유통 쪽으로 중국 시장을 진출하던 시점에 갑자기 철퇴를 맞고 주가가 12만 원짜리가 2만 원까지 빠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정말 몰랐겠죠. 지금은 한한령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고 게임 판호도 승인 안 되고 어쩌다 1년에 한 번씩 게임 판호 승인되는 거 가지고 이제 풀리려나 이제 보다. 풀리려나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의 마음은 이러다 말겠지.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또 이제 풀어주겠지 하는 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진핑 주석이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자, 여기서 이런 말을 했죠. 자, 중국이 우한 폐렴 터져서 아무도 뭐 중국을 비난할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19가 아니라
이제 우한 폐렴이었죠. 이제 우한 폐렴이라고 불렸고 이제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근원됐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비난이 중국으로 쏟아질 때였는데 그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도 구하지 못하는 마스크를 중국에다 구호 문자로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라는 발언을 하고 한국에 내가 방한하겠다라고 한 국가의 주석이 발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 3월달 새로운 대통령 당선되면은 어찌됐건 시진핑 주석과 우리 경제적으로는 교류가 이제 1위인 국가이기 때문에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서 만나는 일정을 그런 외교적인 회담들이 이제 일정들을 이제 계획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의전 없이 바로 만나진 않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 외교부장이라든가 뭐 강경화 외교부장님이라든가 장관님이라든가 이렇게 만나서 회담하는 그 모멘텀도 어떻게 보면은 이 롯데 그룹주들의 사드 피해주들의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관점에서는 자, 중국의 보복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그동안 피해받았던 우리 롯데 사드 피해주들 반격의 턴이 좀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좀 예언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동사가 자, 어떤 회사를 좀 가지고 있는가, 어떤 회사를 좀 거느리고 있는가, 자, 이 부분을 좀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 지주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뭐 탑업인에서 이제 뭐 탑업인 주식 뭐 출자한다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이런 회사를 우리가 자회사를 통해서 뭐 인수를 한다라는 그런 공시 내용인 것 같고요. 자, 분기 보고서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롯데는 우리 경영진분들이 자, 이제 신동빈 회장님이 이제 롯데 그룹주들을 이끌고 있죠. 근데 이 롯데 지주가 이제 지주회사의 역할을 합니다. 즉, 롯데 지주를 필두로 문어발처럼 밑에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계열사 이제 현황을 보시면, 자, 계열사 현황 상세를 보시면, 자, 이거 셀 수가 없죠. 자, 롯데 지주가 가지고 있는 상장사만 11개입니다. 롯데 지주, 롯데 렌탈, 롯데 쇼핑, 저희 어머님도 홈쇼핑 되게 좋아하세요. 쇼핑, 그다음에 뭐 부동산, 뭐 자회사, 정밀화학, 정보통신, 제과, 롯데칠성, 롯데칠성. 이거는 그냥 매출이 나옵니다. 그냥 전국에 있는 마트에 과자, 전국에 있는 마트에 사이다, 음식점 가도 사이다, 콜라 다 팔죠. 이거 롯데칠성, 롯데제가 정말 저평가 종목인데 이거 여름마다 좀 올라가는 특성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 롯데칠성. 겨울철에 사람이 섭취하는 수분보다 여름철에 섭취하는 수분이 막대하게 늘어납니다. 실제로 롯데칠성은 제가 이제 롯데칠성 근무하시는 분을 제 지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이런 거를 수십 년 동안 보다 보니까 겨울에 빠졌을 때 사가지고 여름에 올라가면 팔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롯데칠성, 롯데케미칼, 롯데푸드, 롯데하이마트 전부 다 자, 딱 이름만 들어도 망하지 않은 회사들이 11개 밑으로 가지고 있다. 지금 롯데 지주 자기 거 빼고 10개의 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는 이 회사들이 돈을 잘 벌어주면은 롯데 지주의 기업 가치도 증가하는 구조예요. 반대로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겠지만 이 회사들 뭐 딱 이름만 들어봐도 당장 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는 종목들이잖아요. 당장 저는 향후 5년, 10년 동안 망하지 않을 회사들이다.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감사 보고서 상으로 의견 거절 뜨거나 뭐 이런 리스크가 없는 회사고 첫 번째, 두 번째 뭐 배임 횡령 같은 이슈만 없다면 회사의 존속은 5년, 10년 동안 저는 잘 성장하는 기업군들이 좀 밑으로 잘 포진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비상장 기업들 74개입니다. 자, 어떤 회사들 가지고 있는지를 보니까 자, 거제 뭐 어쩌고 그린푸드, 뭐 렌탈 파트너, 롯데건설, 뭐 여러 가지 롯데물산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롯데 역사 이건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겠네요. 자, 뭐 개발, 뭐 롯데타운 동탄, 뭐 여러 가지 이제 유통, 뭐 그린카, 뭐 음료, 뭐 쇼핑, 여러 가지 위드, 필름, 화학. 자, 우리나라에서 돈 된다 하는 사업은 롯데 쪽에서 74개 비상장 회사와 자, 10개의 상장 기업들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장사 주가가 올라가면 롯데 지주의 호재다. 비상장 기업이 IPO를 하면 롯데화학의 정정하겠습니다. 롯데 지주의 호재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은 연결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회사의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동민 회장님과 그 일가 가족분들이 거의 이제 41%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자, 자사주. 이게 진짜 말도 안 돼요. 자, 롯데 지주라는 회사가 자기가 자기 회사 주식을 32%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더하면은 자 36% 더하기 4% 40%죠. 그다음 자사주 32% 더하면은 총 72% 비중이 물량이 잠궈져 있습니다. 이 주식을 사고 싶어도 72%는 이미 대주주가 물량을 꽉 잡아놓고 팔지 않아요. 이 회사가 정말 망할 회사라고 한다면 망하기 전에 지분을 매도했겠죠. 하지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와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들의 변동이 없습니다. 왜? 회사가 돈을 벌고 있으니까. 회사가 막대한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상장사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급여받고 배당받고 돈을 벌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지분을 팔아야 될까? 회사가 안 좋다면. 망하기 전에 최대주주가 지분을 정리할 텐데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니까 경영진들 또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자사주를 늘리고 있다는 부분을 좀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의 이제 시청자분의 평단가가 이제 35,000원 구간이라서 이제 지금의 구간 마이너스 20% 정도 좀 힘겨우실 구간일 수는 있습니다. 뭐 이제 손실이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손실이 나면은 이제 마인드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위축되는 게 있죠. 여유가 없어져요. 하지만 이거는 긴 호흡으로 들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도,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당시에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면은 자, 제 실적이 1조 2천억, 1조 3천억이었어요. 맞죠? 자, 여기서의 매출이 얼마였다? 1조 3천억이었다. 근데 자, 2021년도 기준 매출액이 얼마다? 10조입니다. 10조. 자, 매출액이 8배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주가는 당시의 저점보다 주가가 빠져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찌됐건 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는 중국에서 보복해서 이게 많이 빠진 영향도 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자 상장된 이래에 거의 2015년도부터 16년, 17년 만에 최저점입니다. 진짜 이거 마이너스 10%, 20% 손실이라서 마음 아파서 정리를 하잖아요. 나중에 진짜 몇 년 지나서 보면은 진짜 대시세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청자분의 평단가까지는 롯데라는 회사를 믿고 들고 가셔라. 그리고 그 위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기술적인 관점에서 시청자분의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은 뭐 이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뭐 저는 대시세를 노려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좀 수익권만 왔을 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한다면 자 주가 죄송합니다. 자, 이게 좀 내려갔죠? 자, 주가가 자, 38,000원에서 자, 46,000원까지 왔을 때 과거에 차익 실현이 떨어지고 차익 실현이 떨어졌었던 이 일봉상 박스권 상단까지 왔을 때 비중 덜어내시고 예. 그리고 나서 뭐 다시 저점에 빠지면 27,000원 구간에서는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찌됐건 과거에 매기가 유입되고 나서 이때 들어왔던 사람들이 아직도 저는 물량 정리를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때 막대한 누군가가 주가 돈을 써서 끌어올렸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주가 갑자기 급등시켰어요. 근데 이들이 털고 나간 거래량이 있나요? 없죠. 이들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가가 최종적으로는 46,000원보다는 올라가야 되는데 시청자분이 정말 길게 이 회사의 성장과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46,000원까지만 38,000원까지만 본전까지만 좀 매도 기회를 누려보실 것인가? 이거는 시청자분의 판단해서 매매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빠져도 오히려 기회다. 27,000원, 28,000원 오히려 평단가 낮출 수 있는 기회다. 지금 비중 20% 정도 되시는데 5에서 10% 정도 여유가 되신다면 오히려 지금 추가 매수 고려하시고 기업 엄청나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가지고 있는 상장사만 아까 살펴봤듯이 10개예요. 그 10개 이제 상장사에 대한 지분 다시 한번 보고하도록 할 텐데 자, 우리 상장사에 투자한 기업들. 자, 이거 자, 우리 아까 이제 계열회사 등에 대한 사항에서 자, 우리 투자한 부분들. 자, 이거를 자, 아까 이제 투자한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자, 이거가 자, 여기 있죠. 자, 여기 회사들의 이제 경영 참여 목적으로 다 이제 이게 장부에 다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 아까 막 70개, 10개 그 상장사들 지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지분 가치만 고려해도 이 회사 시총을 뛰어넘습니다. 물론 비상장 기업이니까 뭐 상장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뭐 회사의 그런 부분들이 뭐 현금화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평단가까지는 회사 믿고 가져도 된다. 그리고 그 위로는 좀 자율적으로 노려보시되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좋은 종목이다. 그 이유는 2008년도 우리나라 망한해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의 저점이 35,000원인데 그때보다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평단가까지는 시간 문제고 그 위로는 자율적으로 좀 노려보시는 건 권고드리고 지금은 26,000원, 27,000원 손절 잡고 오히려 비중 확대하셔도 좋다. 이렇게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지주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대표적인 사드 피해주죠. 사드 보복 피해주인데 자 일단은 기간 길게 잡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5에서 10% 추가 매수해도 괜찮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롯데지주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로 계속해서 현우산업 수익 감사합니다라고 댓글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민경철 위원님과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시장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위원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